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러분의 수학을 담당하게 된 한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시계계산단원 대단원 학습평가 부분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 풀이 영상을 듣기 전에 먼저 수학교과서 47페이지를 펼쳐주신 후 7번, 8번, 9번, 10번, 13번, 14번, 15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었는지 확인하시고 풀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수법칙을 화면 왼쪽 윗부분에 띄워놓았어요. 첫 번째 지수법칙, 두 번째 지수법칙, 세 번째 지수법칙, 네 번째 지수법칙이라고 각각의 지수법칙들을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에서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옳은 학생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현수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x의 세제곱 전체에 세제곱을 한 식을 간단히 하고 싶어 하는데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꼴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쵸, 이 경우에는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간단히 하면 x의 9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수의 계산은 틀렸죠. 다음 세민이의 경우를 볼게요. 밑이 x로 같은 두 거듭제곱의 곱을 간단히 하고 싶어 해요. 자, 이 경우에는 이 두 지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쵸, 지수끼리는 더해주시면 됩니다. 지수끼리 더해서 식을 간단히 해주면 그쵸, x의 7제곱으로 간단히 할 수가 있겠네요. 세민이는 맞는 계산을 했습니다. 자, 지훈이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지훈이는 x의 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x의 세제곱 이를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x의 제곱의 세제곱은 위에서 한 것과 같이 지수끼리 그쵸,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6제곱 나누기 x의 세제곱을 다음으로 계산을 해보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나눗셈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듭제곱의 지수와 뒤에 있는 거듭제곱의 지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6이 뒤에 있는 3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쵸, 그대로 x에다가 이 두 지수끼리의 차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수의 6-3, 즉 x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어요. 지훈이의 경우에도 맞는 계산을 했죠. 자, 다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다에는 3xy 제곱 전체의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쵸, 이 지수가 3인데 얘를 숫자 3에도 거듭제곱, x에도 그리고 y의 제곱에도 거듭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그리고 y제곱 전체의 세제곱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럼 27 곱하기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그쵸, 이 경우에는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되니까 2 곱하기 3 해서 6제곱 27 x세제곱 y의 6제곱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다의 경우에는 숫자 3에는 세제곱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계산을 했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옳은 학생 둘은 세민이 그리고 지훈이 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이어서 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3의 세제곱을 a라고 할 때 81의 세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81은 3의 4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1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3의 4제곱 전체의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몇 번째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쵸,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꼴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수 4와 3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쵸?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의 4 곱하기 3제곱이다 라고도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 곱하기 3은 3 곱하기 4와 같기 때문에 이는 다시 3의 3 곱하기 4제곱이다 라고 바꿔도 변함이 없겠죠. 자, 제가 왜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4로 바꿨냐면 우리는 3의 세제곱인 a를 이용해서 이 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3의 3 곱하기 4제곱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지수 법칙을 다시 사용해서 3의 세제곱 전체의 4제곱이다 라고 나타내도 괜찮겠죠. 자, 그럼 3의 세제곱이 a였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쓰면 a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81의 세제곱은 a의 4제곱이다 라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의 계산 부분인데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4a제곱 b의 4제곱 나누기 6b의 세제곱 곱하기 네모는 8a제곱 b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앞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었냐면 분수꼴로 바꾸던지 아니면 뒤에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역수를 취해서 곱하는 경우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4a제곱 b 4제곱 곱하기 6b의 세제곱 분의 1 곱하기 네모는 8a제곱 b의 제곱. 자, 여기서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a제곱은 없으니까 패스. b의 세제곱이랑 b의 4제곱 해서 b 하나가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a제곱 b 곱하기 네모는 8a제곱 b제곱이 되겠네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쵸? 양변을 마이너스 4a제곱 b로 나눠주면 되겠죠. 8a제곱 b제곱을 마이너스 4a제곱 b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아까는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수꼴로 바꾸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8a제곱 b제곱을 뭘로 나눴죠? 마이너스 4a제곱 b로 나눠줬으니까 숫자는 숫자, 개수는 개수끼리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a제곱 약분해서 없어지고 b제곱을 b로 나누니까 b 하나.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2b가 남네요. 그래서 네모에 알맞은 식은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계산인데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첫 번째로 괄호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푼다는 것은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2를 분배해서 전개해 주시고 괄호 앞에 마찬가지로 있는 숫자 얘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1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각 항에 곱해서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괄호를 풀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각 항에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는데 이때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면
2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2x 그리고 숫자 플러스 2와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같은 색으로 동류항들을 칠해놨으니까 동류항끼리 모아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모아줄 수가 있고 이들을 계산을 하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수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결국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으로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답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됩니다. 다음으로 13번 문제입니다. 이 13번 문제는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도 선생님이 미리 색칠해 놓은 이 네 번째 지수법칙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분수꼴의 거듭제곱은 이 지수를 분모에도 분자에도 취해주는 게 핵심인데요. 결국 a분의 b 전체의 m제곱은 a의 m제곱 분의 b의 m제곱이다. 이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있죠. 자, 그럼 1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중 첫 번째 계산부터 해봅시다. 자, 3의 a제곱분의 이 전체의 5제곱은 아까 제가 지수를 분모에도 분자에도 취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3의 a제곱의 5제곱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그저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3의 5 곱하기 a 즉 5a분의 2의 5제곱 이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죠. 3의 5a제곱분의 2의 5제곱이 뭐와 같다고 나와 있냐면 3의 20제곱분의 2의 5제곱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슨 문자를 구할 수가 있냐면 5a가 20과 같다. 즉 a는 4와 같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세 자연수 A, B, C 중에서 A는 4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계산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5의 제곱분의 7의 A제곱 전체의 4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도 지수사를 분모에도 그리고 분자 7의 A제곱에도 거듭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곱해주도록 할게요. 5의 2 곱하기 4제곱이기 때문에 5의 8제곱 분의 7의 a 곱하기 4제곱이기 때문에 7의 4a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얘가 뭐랑 같냐면 5의 b제곱 분의 7의 c제곱과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4a는 c와 같고 8은 b와 같다. 즉 여기서 b는 8이다. 그리고 c는 4a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a가 4라고 구해놨죠. 그래서 4a는 4 곱하기 4. 즉 c는 16이다 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이 뭐가 되죠? a는 4, b는 8, c는 16이다 라고 각각 세 자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식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빼었더니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었다. 이때 첫 번째로 어떤 식을 구하고 두 번째로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 라고 묻고 있네요. 24번 문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문제인데요. 자, 어떤 식 먼저 구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어떤 식을
A라고 놓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어떤 식 A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빼었더니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었다고 하네요. A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좌변과 우변에 각각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A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먼저 괄호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더하기가 아니라 아이고야. 빼기죠? 빼기 2x 플러스 3. 우리 그냥 괄호 앞에 더하기만 있는 것은 플러스 1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괄호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류항을 표시를 해주시면 2x제곱은 혼자고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2x가 동류항이죠. 그리고 플러스 3과 플러스 3이 동류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x제곱은 혼자, 그리고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2x는 묶어주시고 플러스 3과 플러스 3은 또 모아서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는 건데요. 원래 우리가 어떤 식 A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것은 어떤 식 A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는 A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하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먼저 괄호를 풀어줄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모아주도록 할게요. 2x제곱은 혼자, 그리고 마이너스 5x와 마이너스 2x는 동류항, 그리고 플러스 6과 플러스 3은 동류항. 그래서 같은 색으로 제가 칠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2x제곱, 그리고 5x, 마이너스 5x와 마이너스 2x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고 6과 3을 모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바르게 계산한 식은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9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8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y 4제곱이고 가로의 길이가 5분의 2 xy일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에는 먼저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넓이와 가로의 길이에요. 넓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넓이가 8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y 4제곱이고 가로의 길이가 뭐라 그랬냐면 5분의 2 xy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죠? 세로의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넓이를 가로의 길이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 문제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세로의 길이를 A, 대문자 A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의 길이 a를 구하려면 넓이를 가로의 길이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a는 넓이인 8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y 4제곱을 가로의 길이 5분의 2 xy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계산의 경우에는 분수꼴을 취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생각해 봤을 때도 두 가지가 있었죠. 분수꼴이 아니면 그쵸, 나누는 식을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됐었죠.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8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y의 4제곱 곱하기 5분의 2 xy는 5분의 2xy와도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면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곱하기 2xy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계산이기 때문에 그쵸? 각항에다가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항에다가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8x제곱 y제곱 곱하기 2x y분의 5 그리고 빼기 6xy의 4제곱 곱하기 2xy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숫자는 숫자, 즉 개수는 개수끼리 약분 그리고 x는 x끼리 해서 x 하나가 남죠? y는 y끼리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산도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 같은 문자끼리 그리고 y는 y 그래서 y는 3개만 남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5, 20 그리고 x는 하나가 남았으니까 x 그리고 y도 하나가 남았죠. 20 xy 마이너스 두 숫자 3 곱하기 5 그래서 15 x는 아예 없어졌고 y는 3개가 남았네요. y의 세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0xy 마이너스 15y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우리가 구하던 a, 즉 세로의 길이기 때문에 답은 20xy 마이너스 15y의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